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볼 건데요.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직선이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평면상에서 위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종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3차원 얘기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얘기부터 해볼게. 자,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다고 치고요.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아시겠죠? 요 점의 이름은 A,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이름은 L이라고 치고요. 여기도 A, 그 다음에 여기도 L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요거는요. 점 A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요 상황을 볼게요. A라는 점은 직선 L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 어떤 직선이 있고 이렇게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고,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 위에 있다, 어떤 점이 있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 생각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평면상에서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면상에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완전히 두 개가 똑같이 포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 두 직선이 똑같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똑같은 직선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일치하게 되면 교점이 엄청 많은 거죠. 이 모든 점들이 다 교점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점들이.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자, 세 번째, 평면상에서 이번에는 두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평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평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가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인 건데, 평행이니까 당연히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면상에서의 두 직선 사이 위치 관계는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공간으로 가볼게요. 공간. 이번에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또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뭐냐면요. 어떤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평면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어떤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완전히 포개지는 거야.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번째, 어떤 평면상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평행이니까 공간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평행. 자, 공간에서도 이것도 평행이야. 이것도 평행이고 이것도 평행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이 다 평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남은 게 있어.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똑같잖아 지금. 여기랑 다른 게 없어.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그림 잘 표현했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평행인가요? 평행은 아니죠. 근데 만나나요? 안 만나죠. 이런 독특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꼬인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꼬인 위치예요. 자, 이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만나는 것도 아니야. 교점도 없어. 교점이 없는데 그렇다고 평행한 게 아닌 거지. 알겠지? 평행한 게 아니에요. 평행도 아니야. 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꼬인 위치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가 있을 거냐면 이런 정육면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너희는 내가 봤을 때 딱 봐도 그림을 잘 그릴 것처럼 생겼어. 못 그려? 나보단 잘 그릴 거야. 아니야, 진짜 난 진짜 못 그려. 진짜 못 그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수학에서 나오는 것만 잘 그려요. 다른 건 아예 못 그려. 근데 아무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자꾸 그러면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어. 이 정도 그림은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 더 잘 그릴 거야 분명히.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봐봐. 얘들아, 이게 정육면체인데 이거랑 이거 있지. 이거랑 이거 보여 이거? 꼬인 위치인 거 알겠어? 안 만나지, 그지? 영원히 가도 안 만나. 근데 평행한 것도 아니야 분명히, 그치? 두 개가 꼬인 위치야. 자, 그다음 또 볼게. 정사면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뭐 피라미드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영원히 가도 안 만납니다. 이것도 꼬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꼬인 위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대충 보여드린 거니까 아, 이런 느낌이 꼬인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볼 건데, 물론 이거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평면이 있고요. 이걸 평면을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알파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기호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평면 알파고요. 만약에 직선 L이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확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뚫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생겨요? 교점이 생깁니다. 그죠? 여기 교점이 생겨요. 그죠? 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평면이 있는데 평면 알파 위에 이거 직선 L이라고 치자. 직선 L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면 위에 직선 L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평면 위에 직선 L이 있는 거야. 됐지? 평면 알파 위에 직선 L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위치 관계였고요. 세 번째 위치 관계도 볼게요. 세 번째 위치 관계는 평면이 이렇게 알파가 있고요. L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 알겠지? 영원히 가도 안 만나. 이건 서로 평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랑 얘가 서로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생각하면 되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네, 떠 있는 거.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평행이에요. 이것도 평행이야. 평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건 다 평행이라고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랑 얘랑은 영원히 가도 만나지 않아. 이런 거 이제 평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평행이고 당연히 교점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걸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 평행이라는 표시거든요. 아시겠죠? L과 알파가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크게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있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 다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특별히 요거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봐야 됩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 관계. 수직 관계가 되게 여기서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수직 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쫙 이렇게 있어서 딱 봐도 약간 느낌이 수직 느낌 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L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경우를 이제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L과 알파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봐봐. 얘랑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요.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90도긴 90도인데 봐봐. 이 평면 알파에 엄청 많은 직선들 살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혹시? 되게 많은 직선들이 여기 다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잖아. 근데 아무 직선을 갖다 들이대도 여기가 수직이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들이대도 여기가 수직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이렇게 들이대도 여기가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면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평면이 있죠? 이렇게 딱 있어요. 딱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은 거랑도 수직이고 이렇게 그은 거랑도 수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잘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나? 화면에? 자, 여기가 평면입니다. 평면인데 이렇게 만약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요. 어떻게 그어도 다 수직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서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는 수직이지. 이렇게 수직일 것 같지 않아? 각도기 재보면? 맞지? 근데 대신에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요렇게 만약에 뭐를 재볼까? 요렇게 했어. 요렇게. 그럼 얘랑은 수직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니지.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얘랑은 수직이지만 얘랑은 수직이 아니어서 이 평면이랑 얘가 수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 알파랑 L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알파 위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랑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직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럼 눈으로 딱 봤을 때는 딱 어떤 게 수직인지는 알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직선 있죠. 여기 직선이랑 여기 평면이 있죠. 평면. 됐습니까? 네. 이 둘은 서로 수직인 게 맞아요. 아시겠죠? 우리 직육면체 깍대기 같은 거 생각해봐. 여기 직육면체 있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정확하게 여기 지금 딱 서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수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자,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직선이랑 개념이랑 평면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제가 만약에 이거를 평면 알파라고 했다라고 해도요. 평면 알파는 얘들아, 이 범위 내에서만 알파라고 부르는 거니 계속 뻗어가는 것까지 합쳐서 알파라고 하는 거니? 뻗어나가는 것까지 합쳐서 알파야.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랑 같은 개념이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지. 계속 양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관계입니다. 아예 안 만나는 거야. 평행한 거지. 이렇게 나란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서로 평행이죠. 그죠? 요 평면과 요 평면, 아래 바닥 평면 영원히 뻗어가도 안 만나니까 이거는 서로 평행인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위치 관계는 뭐냐면은 만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냐면요, 이렇게 교선을 발생시킵니다. 만나는 경우에. 잘 봐. 이걸 평면 알파, 이걸 평면 베타라고 했다고 생각해봐. 평면 알파랑 평면 베타가 만났어. 점으로 만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무조건 선으로 만나는 거야. 잘 들어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 뭐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이런 거는 교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걸 교점들이 만나서 생긴 게 이제 교선이긴 한데, 점으로 만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선으로 만난다. 만나면 선이 생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평면, 칠판 평면, 제가 평면 이렇게 갖다 댔어. 평면 이렇게 갖다 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갖다 댔어. 그러면 이게 교점 생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이 평면은 계속 뻗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선이 생겨요. 이 점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 평면과 평면은 그러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걸 떠났을 때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 평행이면 안 만나고요. 만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교선이 생겨요. 네, 교선이 발생을 한다. 그럼 이 중에서 특별하게 수직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두 평면이 서로 수직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평면이 있고요. 요렇게 평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를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교선이 생겼지, 얘들아. 교선이 생겼는데 이 교선을 지나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하나를 그려봐. 알겠지? 그 다음에 요 교선을 지나면서 여기 평면에 속해 있는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봐. 그랬을 때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이 만약에 이렇게 90도가 되면은 이런 걸 우리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핑크색 면이랑 노란색 면, 핑크색 면이랑 노란색 면 만나요 안 만나요? 다시 핑크색 면 노란 만나죠? 뭐가 생겨요? 교선이 생기죠? 아시겠죠? 여기랑 여기랑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서로 수직인 건 보이죠? 그죠? 여기랑 여기랑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평면과 요 평면도 어떻게 된다? 서로 수직이다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용어 정리들 한 두 개만 더 하면은 일단 내용은 마무리가 되니까요. 자,
자,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직선을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어. 두 개를 그렸어. 두 개를 이렇게 쫙 그렸어요. 두 개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선 하나를 쭉 해가지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각이 생깁니다. 여기 각이 A, B, C, D, 그 다음에 뭐 E, F, G, H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아시겠죠? 각이 총 4개가, 총 8개가 생기죠. 이렇게 8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동위각, 엇각. 알겠죠? 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되게 쉬워요. 보세요. 동위각.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A랑 동위각이 누굴 것 같아? A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 E가 동위각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아시겠죠? 네. 다시. 얘들아, 그러면 B는 F가 동위각이고요. C는 G랑 동위각이고 D는 H랑 동위각이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동위각이 뭔지는 아셨고 엇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엇각은 말 그대로 엇갈려 있는 각을 뜻하는 거거든요. 엇갈려 있는 각이어서 여기는 이거밖에 없어. 봐봐. 여기 A, B랑 여기는 버리는 거야. 위에는 버리는 거야. 알겠지? 여기랑 여기가 엇각이야. C랑 E가 엇갈려 있지 이렇게. 다시 D랑 F가 서로 엇각이야. 엇갈려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엇각은 뭐냐면은 C와 E, 그 다음에 D랑 F가 서로 엇각이다. 요 두 개만 엇각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엇각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봐봐. 지금은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가 않잖아요. 평행하지 않은데 만약에 평행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자, 이번에는 얘랑 얘랑 서로 평행이야, 얘들아. 평행이고 직선을 제가 이렇게 갖다 들이댔어요. 그러면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가 동위각이고 여기랑 여기랑 동위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동위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동위각이에요.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 이번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A랑 E가 각이 완전 똑같죠. 크기까지. 근데 여기서는 각이 똑같니 안 똑같니? 안 똑같았지? 그냥 동위각일 뿐이었잖아. 그지? 근데 대신에 여기가 평행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랑 여기는 똑같다라는 거야. 각이. 각도 똑같고 각도 똑같고 각도 똑같아. 심지어 뭐도 똑같냐면 봐봐. 여기랑 여기도 똑같아. 엇각도 서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각은 누구랑 똑같을까요? 요 각이랑 똑같죠. 막꼭지각이니까. 그죠? 얘랑은 얘랑 똑같아. 근데 얘랑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으니까 그지? 그 얘랑 얘랑 서로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랑 누구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엇각도 서로 똑같다. 동위각뿐만 아니고 엇각도 똑같다. 알겠지? 자, 두 직선이 평행인 경우에는 동위각과 엇각이 모두 같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림을 아주 유사하게 그린 다음에 알겠지? 그림을 아주 유사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라고 했어요. 됐어요? 자, 여기 LM이라고 했습니다. 직선 LM이 있는데 LM은 서로 평행일까요? 아닐까요? 평행 아니죠. 왜 아니죠? 아, 그림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평행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 않아? 평행처럼 안 보이니까 평행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봐봐. 결론은 뭐냐면 평행이에요. 자, 보세요. 네, 이 두 개가 평행이에요. 왜? 이 각이 두 개가 같으니까. 잘 봐.
여기가 30도면 누가 30도라고? 얘가 30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150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150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3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0도가 되고 여기도 150도가 돼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동의각들이 어때? 사이즈가 다 똑같지? 사이즈가 다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직선상에서 얘랑 얘랑이 서로 평행일 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이 아주 요상하게 생겨도 알겠지? 만약에 이 각이랑 요 각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잖아. 이렇게 알겠지? 세타라는 각으로 서로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두 개를 평행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쌤, 그림을 그렇게 이상하게 그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라고. 논리적으로. 알겠지? 그림은 그럼 내가 이렇게 진짜로 그리면 이거 진짜 평행인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손으로 대충 그린 건데 이거 가면 언젠가 만날 거야. 평행 아니야. 이것도 대충 그린 거니까 그냥 여기서만 봤을 때는 평행처럼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내용은 다 마무리됐으니까 문제 몇 문제만 더 건드려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보세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얘랑 얘랑은 서로 평행이거든. 평행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각들이 이렇게 다 주어졌어. 40도, 75도, 95도 이렇게 X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X가 뭐냐, 몇 도일 거냐 이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보조선이 필요해요. 보조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어떤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잘 봐. 어떤 식으로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평행선으로 그어야 돼. 평행선을 그을 겁니다. 자, 요 점을 지나면서요. 얘랑 평행인 선을 이렇게 하면 보조선으로 그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나면서 평행인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다 답이 나와요. 자, 여기가 40도니까 얘들아 여기가 억각으로 40도인 건 알겠지? 여기가 40도니까 여기 합쳐서 75도가 되려면 여기가 35도가 돼야 되는 거 알 거야. 여기가 35도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35도가 돼야 되겠죠? 억각으로요. 그렇죠? 네.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95도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35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될 거고 이 60도랑 X랑 같아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X가 얼마가 된다? 60도가 될 거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거기 30페이지에 있는 실력업이라고 써져 있는 4번 문제만 풀고 제가 여기 설명으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L과 M이 있는데요. 얘가 서로 평행하대요.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나왔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65도, 45도, 여기가 X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X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65도고요. 자, 여기도 그러니까 막곡지각으로 서로 같겠죠. 65도로. 그죠? 여기가 65도야. 근데 이게 평행하거든. 그럼 평행이면 여기가 65도면 여기도 같이 65도가 돼요. 억각으로. 그지? 여기가 65도가 돼요. 당연히 여기도 65도가 되겠죠. 그죠? 같은 위치니까 여기가 막곡지각이니까 이렇게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지. 이렇게 삼각형이 생길 거고 요 세 각을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110도잖아. 그래서 X는 얼마? 70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